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운이 따라주고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일까요? 혹시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일부는 실천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운이 좋은 사람은 불평보다 선택을 먼저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내 잘못이 아닌데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세상이 불공평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그 회사 욕을 하면서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 다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0년 후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불평은 운을 막고 선택은 운을 부릅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특징, 운이 좋은 사람은 작은 기회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운은 처음부터 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별것 아닌 일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누군가의 부탁, 평소와 다른 길을 걸었을 때 본 풍경,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나중에 큰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그 사소함을 붙잡을 줄 압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주인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잠깐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나중에 그 할머니 손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회사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을 자청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다른 부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나중에 승진 기회가 왔을 때 그분들이 모두 추천을 해주셨답니다. 작은 기회를 무시하는 순간 큰 운도 함께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온 작은 기회가 있다면 한번 붙잡아 보세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10년 후 여러분이 돌아보며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운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남기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익보다 신뢰를 선택했고 승리보다 관계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이 더 와닿습니다. 결국 인생은 사람이더라.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손님이 돈을 조금 모자라게 가져왔을 때 다음에 주세요 하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 손님은 평생 그 가게의 단골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가게를 추천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과만 챙기는 사람보다 동료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기회를 얻습니다. 인맥이 아닌 인연입니다. 이용하려고 만난 관계는 금방 끝나지만 진심으로 대한 관계는 평생 갑니다. 오늘 주변에 오랫동안 연락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짧은 안부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마음이 여러분의 운을 키웁니다. 네 번째 특징, 운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교훈으로 바꿉니다. 이미 끝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노력할 걸.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눈앞에 온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 경험 덕분에 지금 내가 배운 것도 있어.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그때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며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실패에서 배운 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 건강을 잃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안 한 것을 후회만 하는 분이 계시고,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산책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운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보다 앞을 보는 사람을 따릅니다. 오늘부터는 후회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상하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이고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항상 불만을 이야기하고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함께 있기 힘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누군가 미소를 지어줬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불평보다 선택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작은 기회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남기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할 줄 압니다. 이 5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이 좋아지는 쪽을 선택하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 선택을 하고 사소해 보이는 기회를 붙잡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과거를 놓아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질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여러분도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대본을 작성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